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화요일장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3%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11거래일 만에 그동안 쌓아왔던 22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한 폐렴 관련주들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우한 폐렴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참 가슴이 아프지만 우한 폐렴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나 체외 진단 관련주 혹은 백신주들 모두 급등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반대로 직격탄을 맞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화장품주, 면세점주, 그리고 여행주와 항공주 이런 업종들은 주중에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전염자가 나오고 있는 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안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폐렴 관련주에 대한 연락들이 오늘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준비되어 있는 종목 상담 코너 통해서 많은 연락들 미리미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트맨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단 오늘자 함께 할 전문위원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를 잘 보내고 무사히 또 돌아와 주신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재원 전문위원님. 네. 그래도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 옆에 계시는 이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잠시 뒤부터 종목 상담 코너 함께 할 거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저희가 함께 합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샵 0082번 통해서 매수가 비중,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더욱더 간단하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간략한 투자 팁을 전달을 해드린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정재원 전문위원의 유튜브도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재원 전문위원께서는 유튜브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고 구독을 해주시면은 정재원 전문가께서 유튜브에서 장전 시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 영상도 유튜브에 가득 준비가 되어 있고 시장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신 다음에 구경 쭉 하시고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눌러보시고 그리고 구독하신 다음에 알림을 켜시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재원 전문위원께서 방송을 하는 내용을 알림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유튜브도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정재원 전문위원의 강연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강연회 소개까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재원 전문위원님, 강연회를 2월 달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이제 2월 달이 좀 됐으니까요. 강연회를 좀 아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행동이시죠? 서울에서 좀 시작을 하는데요. 2월 8일 날 진행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주제는 2020년 성장주에 베팅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의는요, 02-3153-2664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 때 김민재 앵커가 오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장 섹터에 있어서 제 탐방을 좀 다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 추첨을 통해서
탐방로트도 소정에 제공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의원께서 이렇게 또 속마음을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한 번도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또 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회사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2020년 성장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강연에 꼭 한번 참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8일이죠. 2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자분들을 찾아뵌다고 합니다. 2월 8일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2시에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셔가지고 정재훈 전문위원 강연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요, 오늘 시장 상황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오늘 고민 있었던 종목들을 전화, 문자 통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3%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한 폐렴 공포가 연휴 기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은 했었겠지만 사실 장 초반만 해도 1% 넘게, 2% 넘게 빠지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까지 하락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시초가가 2%대 하락 출발을 좀 했었어요. 지금 제 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중국 보이시죠? 상당히 이 우한 폐렴 이 부분들로 상당히 좀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 시장이 3% 가까이 결과론적으로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설 연휴 동안에 금요일하고 월요일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을 보니까 한 3% 정도 때 밀려 내려왔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3%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어요. 개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또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거래소 시장의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나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상승으로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네이버 2% 조정 보였고, 현대차 강보합, LG화학도 3% 밀렸는데, 여기서 이제 역배열권역에 혹시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산업재 쪽 섹터의 하락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화장품 쪽이나 중국 관련 섹터들이죠.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 섹터들 이런 기업들까지도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좀 이따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지만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은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을 때는 21선에 대한 지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61선의 지지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보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자리대가 2150포인트 부근입니다. 2150포인트 자리대가 만약에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2100 정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갭이 하나가 있어요. 갭이 하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61선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2100선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좀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241선에 대해 저항은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61선에 대한 지지 부분들이 나오는 듯 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640포인트짜리 때 161선 자리대보다는 121선 자리대의 지지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예요. 따라 들어가는 전략과 받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이에요. 우한폐렴 관련해서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손 세정제라든가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었었어요.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종목군으로 좀 밀려 내려왔을 거예요. 거기 중에서도 받는 전략이 있죠. 빠지는 인것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고 봤을 때 받는 전략보다는 따라가는 전략이 좀 더 심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사람은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간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시장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렇지만 주가의 지수의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올라가면 되밀리고 밀리면 다시 올라가는 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기도 시간이 해결해 줄 그럴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고 어떤 종목을 내 바구니에 담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면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오늘 이렇게 밀렸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 올해 거래소 기준 1월 8일처럼 미사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아래 꼬리 달고서 바로 급반등이 났는데, 뭐 이런 식의 반등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하방 경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이면서 단봉의 모습들이 일단 내일 정도에 나와주게 된다라면 방향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종목이 물려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하는 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신용이나 미수, 스탁론,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손 세정제를 사려고 강남 쪽에 낮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약국을 몇 군데 가봤는데 다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암동에 와서도 가봤는데 전부 품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는 그래도 약국에서 넉넉히들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세정제가 동나서 너무 놀랬거든요.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무탈하게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동안 비싸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조금씩 담으면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럼 담지는 말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수를 하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 어떤 종목에 있어서 1000주를 매수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걸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여러 번에 쪼개서 사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조금 매수했다라면 내일 또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또 매수를 하고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거는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동평균선이 되거나, 아니 뭐 지지 그 캔들 쪽에 있어서의 저점 자리대를 보거나, 뭐 아니면 비율적인 부분들을 분석해서 보거나 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만약에 관망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내일 부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성장주,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낙폭과대로 빠지게 되면 원래 제일 많이 빠진 주식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 요번에도 반등이 좀 크게 나오겠지만 과거에서보단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주도 섹터, 주도 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주도 섹터를 매수해야지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 보시고 정배열로 잘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주도 섹터들 사이에서 주도주를 좀 분할 매수로 포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으니까 이런 전략들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신다면 지금부터는 빠른 상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간략하게 전략을 짜드릴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조금 더 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주시면은 마음에 쏙 드는 상담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강연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20년 성장주에 베팅하라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4번으로 그 외에 더욱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은 2664번으로 전화 주신 다음에 아래 전화번호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또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삼성물산을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0님의 종목인데 문자로 주셨어요. 삼성물산 16만 원에 20%라고 적어주셨는데 16만 원을 간 적이 있었나요? 일단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고 16만 원이면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삼성물산 최근에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일단 삼성물산은 지금 대체적으로 대형 섹터들 오랜 기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뭐 16만 원짜리 때인데 3년 이상 끌고 오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손실률로만 보게 되면 30%가 넘는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보유를 하되 14만 원 언저리 때까지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은 좀 들고 가시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물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826님의 보유 종목인데요. 일진다이아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4,000원 비중 20% 싣고 계십니다. 일단은 비중 적절히 잘 담으신 것 같은데 종가를 보니까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하락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소차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수소차는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34,000원이면 작년 하반기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이 25,000원짜리 때 저점을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그나마 위안거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역배열권역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찝찝해요.
그러면 이 25,000원짜리대를 다시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올해 실적이나 이런 전망들 자체도 일단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적이 성장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고 재무구조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러프하게 본다라면 25,000원짜리대를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3만 원대, 3만 원 초반짜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일부 그래도 줄여놨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잘 참고를 하시면서 반등했을 때 빠져나오시는 의견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3509님의 종목입니다. 엠바이오니아 8,900원에 10%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좀 차트를 보니까 혹시라도 오늘 잡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 그래도 이 종목 장중에 VI도 발동되고 막 올라갔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선 뭐 지금 신규 상장 주식이에요. 보니까 나노필터 제조 기술, 첨단 부직포 개발 및 생산 요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10월 24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럼 3개월 차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죠? 10일, 12일, 1월 24일 얼추 보유예수 물량 나왔네요. 일단 출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우선 8,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 기준, 이 기준 자리대를 시가로 잡으세요. 오늘 시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밀려 내려왔던 부분에서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고점 자리대 10,000원대 정도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9,000원대 후반에서 10,000원 정도 오게 되면 좀 챙겨가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10,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바이오니아 10,000원대까지는 살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손실을 지금 좀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수익으로 꼭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지금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다시 좀 보니까 일단 오늘 종가가 9,000원에 마감을 한 거 보면은 지금 손실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10,000원대까지 좀 지켜보시면은 조금은 더 수익을 내시고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전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혹은 2612번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 통해서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아주 꼼꼼하게 봐드릴 거니까요.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 해소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지금 고민 있으신가요? 예, HBL요. HLB요? 예, 예. HLB.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매수가는 15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매수가 15만 원의 비중 100%요? 네네. 일단 오늘 좀 장중에 오르는 모습은 보셨어요? 네네. 올랐지만 막판에는 좀 하락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꽤 보유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목표가를 저희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재원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이거 11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한 번에 다 매수 100%를 한꺼번에 아니요, 다. 그 15만 원보다 더 음. 높게 했는데 물을 조금 탔습니다. 아. 어머니, 이 HLB가 뭐 좀 좋은 게 있었을까요?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어머니? 그때 그 HBL이 잘 가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바이오주를 그래 한꺼번에 좀 그래 한 것 같아요. 어머니,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네. 실적이 나오거나 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이 기업도 실적은 나오진 않는 기업이에요.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15만 원에 100% 비중으로 매수를 한 거 자체가 어머니 좀, 무리수를 좀 두신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넘칠 정도로 과하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9만 원짜리대를 안 깨는 게 일단 다행이에요, 어머니. 네. 만약에 이거 9만 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만 원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9만 원이 만약에 깨지면 손절매를 해야 됩니까? 일부라도 줄여 놓으셔야 돼요, 어머니. 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13만 원 언저리 올라가게 되면 네. 13만 원보다는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네네. 13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그럼 그때 매도는 하지 말고 전화 드릴까요? 아마 이게 저녁 프로그램이니까 네. 13만 원 정도 되면 한 20%에서 30%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HLB 조금 더 기운 내시고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과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베스트 그 365일 이 팬이거든요. 어떤 분이요? 이 정권방송의 베스트 팬이라고요. 와, 저희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맨이요? 예, 거의 뭐 그 연중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목소리 듣고 기억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단계 여는데 네. 이제 저도 저감에 섰다고 했는데 요 근래 명절 쉬러 가기가 일주일 전에 샀는데 네. 너무 좀 오늘 보니까 데미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중국 직격탄 맞아가지고 오늘 예. 오늘 너무 차트가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알려주실까요? 그 26,000원에 비중 30%예요. 26,000원에 30%. 예. 일단 저희가 회복이 가능할지가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해드릴 거고 예. 배트맨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주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저도 연우 이 기업을 되게 좋게 봤어요. 예, 맞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우한폐렴 부분들 때문에 예. 뭐 실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지금 연우가 그래도 화장품 중에서는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종목인데 거래량이 오늘 좀 늘어나면서 다시 또 급락이 좀 나왔다가 아래꼴을 좀 달아주긴 했는데 예. 2만 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향후에 대한 전망이나 이 부분들이 저도 사실 이게 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한폐렴이나 이게 빨리 잡혀버리게 된다라면 예. 중국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보게 되면 이 초기의 대응 부분들이 이미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예. 확산에 대한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6,000원 부근들에 일단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이 이제 30%시란 말이에요. 예. 계속 주구장창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보통 오늘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기관 쪽에서 9만 주, 외국인에서 예, 3만 예. 8천 주를 좀 매도를 했는데 예. 원래 이게 이 시장의 특징을 보면 종목의 바닥은 기관이 만들거든요. 아, 예. 지수의 바닥은 개인들이 만들고 예.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 예. 만약에 2만 원짜리 때 깨지고 내려가게 된다라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은 있는데 예. 이게 장기화가 되거나 하게 되면 아마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봤을 그렇죠. 땐. 그러면 우선적으로 반등이 만약에 나와주게 된다라면 한 23,000원짜리 때 예. 23,000원 부근에는 일부 좀 줄여놓고 난 다음에 추이를 보고서 다시 접근을 하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리고 만약에 2만 원 밑으로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는 다시 올라갈 자리대예요. 2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건 이미 뭐 손절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만약 2만 원대 밑에 깨지면 추가 매수를 됩니까? 저도 이게 제가 또 강심장이 아니라 좀 새가슴이에요. 아, 예. 확인하고 보자는 성향이 좀 깊어서. 예. 근데 이게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한 가지 투자에 대한 방법이기는 한데 폐렴에 대한 속도예요. 이 부분들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이 부분들 때문에 뭐 일본의 중국이 일본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화장품주들 올라갔던 계기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우라운 폐렴 이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마 방한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이 화장품 쪽 섹터, 즉 중국 관련 섹터들에게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길어질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반대예요. 좀 확인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61선짜리 때 한 23,000원대 정도가 되면 일부는 좀 줄여놓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저희 애청자 분이시니까 꼭 언젠가는 수익으로 돌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좀 많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인데요. 9087님의 종목입니다. 9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23,500원입니다. DNC 미디어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 역시나 연휴 전까지는 막 신고가도 같고 막 이런 종목이거든요. 오늘 근데 역시나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5% 넘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정배열이잖아요,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 늘 강조를 하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가 23,500원이에요. 네, 아마 고점에서 잡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사셨지? 그것도 비중 90%를? 잠깐 이제 단계적으로 보신 걸 수도 있으니까요. 목표치는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준점 잡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격이 너무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10%도 아니라 90%, 이 고점에 90%를 들어가셨다는 게 참, 이 종목을 보면
저점 자리 때는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11선 자리 때 21,000원 자리 때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21,000원 자리 때로 보게 되면 한 11%, 12%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한 11% 정도 되겠네요. 근데 오늘 일단 외국인 쪽은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준 거는 다행인데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 이거 내일 반등 나와줘야 돼요. 22,0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아마 21,000원대까지 11선짜리 때까지 빠질 거예요, 아마. 이거 오늘 저점 깨지면 21,0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90%시니까 저 이거 22,000원 오늘 저점이죠. 22,000원 깨지면 저는 절반이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 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리고 만약에 21,000원도 깨진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절반 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너무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그런 경향도 있고 비중을 90%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대응하셔야 돼요. 그럼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22,000원이라고 하기에는 7%예요. 7% 가까운데 그래도 절반 이상 줄여놓고 21,000원 깨지면 절반 줄여놓는다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대로 매수가 위로는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많이 싣고 계셔가지고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지만 그래도 손실을 좀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고민 있으신가요? 아까 전화를 했는데, KMW. KMW. 예, 10%나 돼. 내가 아까 20%라 했는데, 네. 10% 정도 된데,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하는데, 매수가 어떻게 되시고요? 56,000원이요. 56,000원에 10%인데 지금 추가 매수에 네.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러지요. 손실을 많이 봤던 여름에 좀 얻어먹어보려고 했는데, 될란 거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조금 좀 수익으로 좀 돌릴 수 있을지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접니다. 예, 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한 달 전에, 2달 전에 했어요. KMW가 5G 종목 이거 실적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예. 다 좋은 그런 부분들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 예. 일단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예. 10,000원짜리 주가가 10,000원도 안 했던 주가가 80,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갔겠죠? 예. 그러면 보면 2018년도까지는 적자였다가 대규모 흑자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많이 그냥 주식해갖고 손실 봐갖고 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될라나.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은요. 예. 좀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만약에 지금 비중이 10%신데 예. 만약에 막 5만 원 언저리 때까지 빠진다. 예. 그럼 그 이하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기다렸다가. 5만 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분할 매수로 해서 예. 한 10% 정도 추가 매수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럼 5만 원 정도 때 매수했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럼 6만 원 정도 때 다시 올라가면 예.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챙겨 놓고 나머지만 보세요. 예.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가 불가능해요? 이 시세로는? 이 상태로는 예. 글쎄요.
저는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5만 원 정도 밀려가면 추가 매수를 할까. 예. 제 밀려가면. 원래 성향이요, 아버님. 예.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온 종목은 절대로 매수 안 해요, 아버님. 권해드리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이미 실적에 있어서는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시장의 이슈가 코로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예. 그것 때문에 KMW도 오늘 8% 넘게 빠졌다가 아래꼬리 달았단 말이에요. 예. 내일 그렇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예. 그럼 5만 원짜리 때부터는 오히려 그때는 보는 게 더 낫죠. 야.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여유 있게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5만 원 선에서 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에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분석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재훈 전문위원의 베스트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좀 맞는데 참 욕 나올 만한 그런 이슈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무튼 중국 참 문제예요. 과거에 보게 되면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메르스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시장 환경이 어땠는가를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03년도였었어요. 2003년도에 사스 위기가 벌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은 노란색 선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중국 지수입니다. 사스의 위기가 터지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왔었고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이때 당시에 차트를 돌려서 보게 되면 역배열권역에 있었고 빠질 만큼 빠져 있던 그런 상황에서 사스 위기가 벌어진 거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우한폐렴 이 부분들을 사스에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지수에 있어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메르스 사태로 좀 보게 된다라면 2015년도에 발병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발병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 동안에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스나 메르스나 당일에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된다. 등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달 시작은 일단은 조정장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침체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이 가장 큽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끝내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지금 우한폐렴이 발생을 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스 위기가 벌어졌을 때 밀려 내려왔다가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결국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왔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런 위기가 터질 때마다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둔화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지수는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메르스의 사태를 좀 보게 된다라면 GDP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밀려 내려왔었어요. 밀려 내려왔었고 코스피 시장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결국 어떠한 전염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은 지수에 있어서도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장률 또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면 요즘에 2주 전에 면세점만 보더라도 사람으로 북적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면세점을 보게 되면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밖에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소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도 출장을 금지시켰죠. 삼성 같은 경우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하게 된다면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을 했을 때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 보였다가 바닥을 만들고 나서 V자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죠. 역배열권역에서 있다가 정배열권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바닥권역에 있다가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과 조금 달라요. 근데 2015년도 메르스 때는 틀리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이게 메르스 때문에 이랬을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예요. 뉴욕 증시 급락 났고 중국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된 데 따라 급락을 했어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8.49%가 빠졌거든요.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우한폐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그게 저는 사실 고민이 더 커요.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들이란 말이죠. 결국 전략은요. 조정을 염두에 둔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월 달의 지수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 그런 부분들을 잡고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건데 이게 좀 타격이 컸어요. 일단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전히 올해에 성장을 하는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품 나오시죠,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느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2차 전지 그러한 섹터들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우한폐렴 관련주 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여전히 볼 수가 있어요. 마스크나 방역, 진단키트, 백신, 소독, 방역 이런 쪽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도 보게 되면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IT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저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받는 전략을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소요가 되더라도.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에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분명히 올해 수익을 안겨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라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받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 더 유리한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로 시장을 놓고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월달, 1월 말에서 2월달까지는 일단은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둔 포지션, 그리고 좀 더 짧게는 2월 옵션 만기 때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딱 맞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저희 잠시 뒤에 이어지는 배트맨 2부에서도 우한 폐렴에 의한 증시 영향을 짚어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